자, 이번 17차 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의 법칙입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네모이다. 자, 이 네모를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또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인데요. 자, 용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는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 사건 대신에 사건 집합 A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A 대신 집합 A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자, 마찬가지 사건 B라고 하는 것도 자, 집합 B라고 바꿔준다면 자, 보이시나요? 집합 A 또는 집합 B. 거기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 경우의 수를 자, 원소의 개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자, 집합 A와 집합 B의 자, 또는이면 합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것의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이때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한,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 맨 앞에 전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은 없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0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경우의 수로 들어왔을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M,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N이다 보니까 결국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쵸. M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요것을 자, 합의 법칙을 써서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자,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네모이다. 자, 여러분들 뭔가를 배웠을 때는 항상 그 정의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보다시피 아까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는데 이번에는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잇따라 대신에 동시에 혹은 연달아 이런 이야기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문제가 바뀌기도 하고 두 사건 A, B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고 같은 얘기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요 앞에 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나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 사건 B가 반드시 M만큼 매번 계속 똑같이 즉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건 A에는 자, 1, 2, 3이라고 하는 개별 원소들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사건 A에 1, 2, 3이 일어나고 사건 B에는 자, 얘와 헷갈리면 안 되니까 A와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시다. 자,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데 사건 A의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서상을 한번 나타내 보자면 첫 번째 A 사건에서는 1이 발생을 하고 B 사건에는 A가 발생하는 경우와 A 사건에는 1, B 사건에는 B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테고 A 사건에는 2, B 사건에는 A 마찬가지 2, B 그 다음에 3A, 3B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순서상을 만들어서 6개라고 세는 거는 이미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 구조를 잘 관찰을 하시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다시피 자 1이라고 하는 사건마다 A, B 2라고 하는 사건에도 마찬가지 A, B 3에도 마찬가지 사건이 A, B가 동일하게 자, 그 각각에 대하여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것보다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인 세 가지마다 연달아 자, B 사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매번 동일하게 일어날 테니 덧셈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곱셈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곱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와서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다라고 하면 사건 A 그 하나하나마다 B가 매번 N 가지씩 가지치기가 될 테니 이때 요 일어나는 경우의 수 네모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겠죠. M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물어보는 문장의 차이가 가장 클 텐데 합의 법칙이라고 하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자, 연달아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3이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5일 때 자, 다음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자, 주의해야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 또는 그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네, 합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 알다시피 사건 A의 경우의 수인 M과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 N의 합과 같아서 3 더하기 5 해서 제 8이 되는 겁니다. 자,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로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문제를 좀 간단히 쓰다 보니까 이런 거고, 실제로 이 앞에 전제 조건에 사건 A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각각이 사건 B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에 두고 하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3가지마다 자, 매번 사건 B가 5가지씩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까 5 더하기 5 더하기 5 그래서 5를 3번 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3 곱하기 5라는 거와 5 곱하기 3은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A 사건의
세 가지에 따라서 B사건 5가지를 나누어도 되겠지만 B사건의 5가지마다 A사건이 3가지씩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봐도 자, 괜찮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누가 먼저 일어나든 그 각각에 대해서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자, 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3 곱하기 5나 5 곱하기 3이나 자, 똑같이 동일하게 1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구분을 조금 했다면 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판이 보이시죠? 자, 김밥류에는 총 4개의 김밥 종류가 있고요. 자, 라면에는 3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면과 김밥 중에서 할 음식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라면 하나, 김밥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라면과 김밥에 총 자, 4 더하기 3. 자, 이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네모 안에는 덧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4 더하기 3. 총 7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고 자, 밑에 문장은 라면과 김밥을 각각 하나씩 주문한답니다. 그러면 야채김밥 하나에 대해서도 자, 이 야채김밥 하나에 대해서도 라면이 3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참치김밥에 대해서도 라면의 가지수는 매번 3가지씩이 되는 거죠. 김밥 하나, 라면 하나를 주문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총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순서상으로 생각한다면 4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갈 기호는 첫 번째는 더하기고 두 번째는 곱하기. 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잠시 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림으로만 가져왔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아시겠죠? 자,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가 총, 자, 4가지가 될 테고, 하나, 둘, 셋, 4가지가 될 테고, B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가 3가지가 되는데, 이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모든 총 경로의 수가 모두 몇 가지이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로의 수 4와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로의 수 3에 대하여 곱하기가 되겠죠. 매번 하나의 경로마다 자, B에서 C로 가는 3가지 경로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 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 하나마다 B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가 3가지씩 마찬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산 중에서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 어렵지 않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산 중에서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고, 자, 해수욕장 중에서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산 또는 해수욕장 중에서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3 중에서 자, 이 연산기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또는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산 하나, 해수욕장 하나. 그래서 각각 하나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산과 해수욕장 모두 다 합해서 한 곳만 택하는 거니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기호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맞았으면 여러분 제대로 잘 풀으신 겁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깔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알다시피 M 플러스 N이 되겠고, 자,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자, 사건 A에 대해서 각각이 사건 B가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전제에 깔리면 M 곱하기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